애플리케이션을 타더라고. 이번 거북목 그 1강에서 가장 여러분들께 제가 전달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서바이벌입니다. 거북목은 생존을 위해서 어찌 보면 제가 종종 강의 때도 언급했던 진화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고, 움직임으로 봤을 때도 생존을 위해서 거북목이 될 수밖에 없는, 목이 경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움직임들을 띄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좀 했거든요. 뭐 움직임에 관련된 건 뒤에서 차차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 조금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 이 거북목이 현대인들한테서는 이 좌식 업무 그리고 모니터를 계속 봐야 하고,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최소화하면서 목을 앞으로 보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도 약간 그렇게 하고 있고, 앉아서 지금 듣는 선생님들도 다들 이렇게 바른 자세로만 듣지 못하고 집중해야 하니까 앞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런 결과의 부산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꼭 나쁘게만은 보지 말아야 하지 않나, 자연스러운 섭리로서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 네, 물론 이렇게 있어서 생기는 안 좋은 것들, 통증이라든지 질환들 때문에 좋지 못하니까 저희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한 8시간 있어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운동해서 좀 이렇게 이런 자세도 만들고 이런 근육들을 좀 강화시키고 좀 밸런스를 좀 맞춰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서바이벌이라는 단어로 이번 1강을 이렇게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오, 이 화질이 지금 좀 안 나오죠? 그래도 이건 그렇게까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이게 홍보 자료에 나갔던 커리큘럼인데, 지금 제가 여기서 사실은 이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내용 자체를 많이 바꾼 것은 아니고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거북목과 일자목의 차이를 먼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3번이 제일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는 똑같습니다. 이런 평가들, 스쿼트와의 연관성 보고 마지막에는 교정 운동으로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볼 겁니다. 이거는 이걸 수정하고 PDF로 변환했으면 그 변환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이건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진짜. 네.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에서 보면 A 그림도 목표를 이렇게 피고 있죠. B 그림도 목표를 피고 있습니다. 둘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채팅창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굉장히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해 주세요.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 있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질문이 훅 들어가면 대답하기 쉽지 않죠. 좋아요. 시선, 상부 경추의 차이. 네, 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2개 다 나왔는데. 네네, 하부와 상부. 옆에 여기 약간 힌트들도 좀 있으니까, 네, 다들 잘 알고 계시네. 크게 목을 상부와 하부 목으로 나뉘고, 옆에 제가 써드린 것처럼 C1, 2를 상부라고 하고요. 나머지 3부터 7까지를 하부 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위를 보려고 펴는 거고, 이 아래에 있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북목. 둘 다 목이 펴지긴 하는데요. A 같은 경우는 하부목부터 상부목까지가 이렇게 고루 잘 펴지게 되고, 이렇게 펴지니까 시선을 당연히 위로 옮길 수밖에 없죠. 혹은 반대로 생각했을 때 하늘을 보려고 하는 듯한 동작이죠. B 같은 경우는 하부목은 하부목은 사실 굽힘입니다. 상부목만 펴면 되죠. 이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북목의 특징이죠. 한 C3 정도, 3, 4 정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상부목의 과한 편, 하부목의 굽힘, 이 현상들이 보고되는 것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북목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동반되는 것이 과도한 펴은 상부 쪽이고 앞쪽 전이, 그러니까 머리가 앞으로 이렇게 밀리는 거죠. 머리가 앞으로. 그래서 거북목의 그 학술적인 의미에서 약간 별명 같은 것은 forward head posture입니다. FHP라고 하는 forward head posture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이 앞으로도 밀리지만 상부목에서는 더 많이 펴지는 것이 일어나는 거. 이렇게 목의 펌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후관절, 즉 뒤에 있는 SP, 뭐 극돌기나 횡돌기, 주변에는 근육들이나 인대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데들이 이제 압박을 받기 시작하면서 후관절에 어떤 문제가 생길 가능성들이 좀 높아진다. 이런 그 병리학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거북목을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옆에 이렇게 적어놨지만 거북목과 흉추 후만증, 그러니까 이렇게 등이 굽는 거, 이건 너무 밀접한 연관성이 있죠. 이것은 뭐 특별히 설명을 더 안 드려도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서바이벌, 앉아서 업무에 집중하고 눈으로 빨리 정보를 입력해서 머리로 빨리 이것을 해결하고 손가락으로 이 아웃풋을 빨리 하려면 등은 좀 굽는 게 편하고 머리는 앞으로 가서 가까이 보는 게 편하죠. 이런 자세들 당연하죠. 견갑대와 팔뼈는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거북목하고. 또 써주십시오. 제가 굉장히 당황하다가 강의를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시간을 좀 벌어야 됩니다. 안테리어 틸팅, 안쪽 들림. 맞아요. 다 좋습니다. 틀린 답은 아니고 조금 더 크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좀 더 크게 보면 우리 설비컬은 어떤 그 골격대죠? 스캐뷸라는 어떤 골격뼈대죠? 왜 우리가 두 가지 그 골격 뼈대 이렇게 나뉘잖아요. 엑시얼 스켈레톤, 어펜디큘라 스켈레톤. 축골격이냐 사지골격이냐. 설비컬은 축골격입니까 사지골격입니까? 축골격이죠. 척추 자체가 축골격이잖아요. 어펜디큘라 사지가 붙는 이 스캐뷸라는 결국 경추에 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추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스캐뷸라와 연관성이 있고요. 이걸 거꾸로 생각해 봤을 때 스캐뷸라의 문제가 경추의 문제로도 당연히 이어질 수 있고 이것을 바로 거북목에 대입해 보면 지금 앉아 계신 선생님들 한번 해보시죠. 종민 선생님은 지금 퇴근 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갔다 와서 센터를 봤는데 굉장히 지금 피곤한 상태에서 앉아 계신 선생님들 따라해 보세요. 팔을 앉아 있으니까 축 늘어뜨려 보십시오. 완전히 팔을 다 축 늘어뜨려 보세요. 그리고 고개를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은 속도로 이렇게 돌려 보십시오. 그래서 뭐 잘 돌아가는지 그리고 목이 좀 어느 정도 빡빡한 느낌이 나는지 어느 정도 뻑뻑한 느낌이 나는지 한번 체킹해 보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팔을 뭐 저는 테이블 위에 이렇게 올리면 되고요. 정 이게 없으면 허벅지 위에 뭐 쿠션이나 뭐라도 이렇게 깔아두고 이렇게 올리십시오. 그러니까 팔의 무게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사물에 무언가를 두고 똑같은 속도로 돌려보세요. 똑같은 속도로. 어떻습니까? 누워서 보시는 선생님들도 됩니다. 누우셔서 이렇게 팔을 내리고 고개를 이렇게 돌려보고 베개를 벤 상태여도 베개를 베면 좀 그렇겠지만 뭐 베개를 베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보시고 베개나 쿠션을 겨드랑이에 이렇게 탁 끼고 팔의 무게를 다시 지탱한 채로 움직여보세요. 훨씬 네 맞아요. 내렸을 때 묵직한 느낌 있고 좀 더 돌아가고 맞죠? 두 번째 이 팔 무게를 좀 거들어주면 훨씬 편해지죠? 이겁니다. 이렇게 연관성이 짙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거북목을 교정하고 거북목으로 인한 통증을 해결하고자 할 때 그 클라이언트의 팔 무게를 덜어줄 수 있는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이 뭐 마사지를 하고 운동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래도 그 사람이 뭔가 한쪽으로 계속 돌리는 움직임을 가져간다거나 업무를 할 때 팔을 계속 긴장한 채로 이렇게 두고 있다면 절대 안 나와요. 뭔가 이걸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 팔 무게를 덜어줄 수 있는 거.
뒤에서 이런 그 일상생활과 밀접한 혹은 거북목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시각과 청각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거북목에서.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렇죠. 모니터를 볼 때 좀 더 잘 보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귀는 네. 네네. 맞습니다. 고개를 이렇게 좀 돌리려고 네 하죠. 이런 것 굉장히 좋은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거북목이 심한 사람들 특히 청소년기 혹은 좀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시력 검사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양쪽의 시력 차이로 인해서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 빨리 양쪽의 시력을 맞춰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개가 돌아가 있으면 결국 한쪽으로는 뭐 당연히 돌림 현상이 일어나고 보편적으로 같은 쪽으로 레터럴 플렉션이 같이 함께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몸은 다 틀어지고 망가지게 되죠. 그것도 그렇고요. 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쪽의 차이가 있어도 똑같이 그쪽으로 돌아가기 마련이고 뭐 예를 들어 주신 것처럼 극단적으로 한쪽에 들리지 않으면 한쪽으로 몸이 굉장히 기울어지게 되기 마련이죠. 그리고 요즘은 아마 많이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난 요즘도 그러는데 저는 그 에어팟을 안 쓰거든요. 줄 이어폰 쓰거든요. 근데 휴대폰 이렇게 전화 오면 이렇게 하도 뭐 귀찮으면 이렇게 받거든요. 이렇게 받고 뭔가를 하고 이런 생활 습관을 굉장히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 요즘은 다 이걸 끼는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라이프 패턴도 굉장히 세밀하게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호흡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호흡. 색색한 호흡. 맞아요. 이 내용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맞습니다. 2차 호흡급 패턴. 네. 그렇죠. 아시는 분들도 많고 그럴 것 같아서 슬라이드로 넣진 않았거든요. 어차피 2강에서 흉곽칠부 증후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나옵니다. 네, 맞아요. 음, 맞아요. 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맞고 좀 정리하면 뭐 흉식 호흡이나 그러니까 복행근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 1차 호흡근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해서 뭐 2차 호흡근들을 더 과사용하게 돼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면 호흡이 이제 짧아지게 되고 뇌로 전해지는 산소 공급이나 이런 것들도 줄죠. 두통이나 이런 것들이 심해지고 결국 이쪽은 또다시 경직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의 고리에 계속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흡 체크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체적으로 제 경험이지만 사무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남자분들은 그렇게까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여자분들이 은근히 이렇게 집중할 때 숨 참고 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깨를 막 이렇게 한껏 올린 채로. 저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긴 한데 유독 여자분들이 더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숨을 이렇게 일할 때 자주 참지 않냐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그분의 호흡 패턴을 점검했을 때 크게 문제가 없는데도 일을 할 때 그 순간에 어떠한 특정한 순간들에서 숨을 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몸이 계속 긴장하게 하게 되겠죠, 당연히. 네. 자, 다음은 일자목입니다. 이건 이렇게 보면 굉장히 어찌 보면 바른 정렬 같아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좀 약간 바른 정렬 같아 보이는데 여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로도시 커브입니다. 설비컬에 로도시 커브가 없는 거예요. 설비컬에 로도시 커브가 없고 이런 분들 많이 보셨죠? 플랫한 흉추, 진짜 플랫백, 플랫 룸바뿐만 아니라 진짜 플랫백, 이렇게 플랫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딱 꼿꼿하게 세워서 있으려고 그래서 군인 자세나 발레 자세라고 책에서 표현했는데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 강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받았거나 정말 아쉽게도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는 지금 만성과 관련된 거고 자세히 기인된 거라고 가정했을 때 이런 것들이 강조돼서 습관처럼 남아있는 거죠. 이런 경직들이. 그래서 이런 분들이 목을 굽힘하게 되면 등뼈가 즉 흉추의 만곡이 이렇게 좀 칼포시 커브가 생기지 않고 하부 목뼈가 엄청 구부러집니다. 이렇게요. 이거는 되게 흉내내기도 되게 힘들어요. 뭔가 이 상부 목뼈는 아래로 이렇게 슬라이딩 되는 듯한 느낌이죠. 그러면서 하부 목뼈가 엄청나게 구부러져야 되거든요. 이랬을 때 되게 우리가 좀 약간 생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가 왜 거북목이라 그러면 다들 아실 겁니다. 뭐 제가 앞선 5편의 강좌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DCF, 딥넥 플렉서들, 깊은 이 안에 있는 목 굽힘근들을 트레이닝 시키려고 많이 하잖아요. 목을 이렇게 좀 바로 세우려고. 근데 반대로 이런 분들은 목 굽힘근들은 전부 대체적으로 다 과활성화되어 있어요. 목에도 우리 내재근과 외재근이 있겠죠, 당연히. 뼈에 가까이 붙어 있는 건 내재근이고 조금 떨어져 있는 건 외재근일 테고. 내외재근 상관없이 굽힘근들은 다 오버액티베이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뭘 해줘야겠습니까? 이것도 당연히 컨트롤 해줘야 되겠지만 익스텐션. 그래서 거북목의 큐잉은 왜 턱 당기라는 거 많이 하잖아요. 턱 당기고 옥시피털 리프팅, 뒤통수를 누가 이렇게 끄집어 올리는 느낌으로 서라. 근데 이분들은 책에서는 코랑 턱을 이렇게 들으라고 했는데 저는 이런 큐잉을 많이 합니다. 돼지코 만들려고 이렇게. 이 정도면 된다고. 여기 끝이라고. 일단 딥한 애들부터 먼저 컨트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익스텐서들 중에 내재근들 먼저 컨트롤 해야 되니까 이렇게까지 가면 외재근들이죠. 살짝만 돼지코 누가 돼지코 이렇게 한다는 느낌으로 이 정도면 돼요. 우리는 지금 다 되는데 이런 분들한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여기서 조금 해도 뭐 더 넘겨봐 그러면 갑자기 이 등을 이동한다거나 몸의 이동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뒤로 못 넘어간다거나 이따가도 많이 강조하겠지만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할 겁니다. 머리를 굴리라는. 머리가 턱이 당겨지면서 앞으로 굴러 떨어지는, 그러니까 굴르면 가슴 이렇게 배 이쪽으로 굴겠죠. 마찬가지로 뒤로도 굴리는 겁니다. 굴려서 뭐등 이런 데로 이렇게 바로 굴러서 떨어지기. 네.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굽힘근들이 항상 과활성화되어 있고 지금 여기 이제 마지막 이 문단 보시면 목을 계속 이렇게 빳빳하게 세우고 있으니까 목을 앞에서 잡고 있는 우리 스케일린 머슬들, 사각근이나 아니면 뭐 리베이터 스캐퓰라나 이렇게 딱 목을 받쳐서 딱 세워주는 애들 전부 다 오버액티베이션 되어 있겠죠. 그럼 이분들이 호흡이 괜찮겠냐고요. 어깨가 괜찮을까요? 과연? 이 확실히 줌에서 이게 좀 늦는 거구나. 네. 그래서 보시면 책에 나와 있는 케이스고요. 굉장히 하강된 뭐 이렇게 굳이 막 안 재봐도 알겠죠. 굉장히 하강된 스캐퓰라를 보이고 있고 보시면 목에 이런 머슬들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이 뒤쪽에. 뭐 수영 선수였고 현재는 서핑을 즐기는 사람이다. 젊은 20대? 30대? 뭐 젊은 남성인데 보면 이쪽에 있는 근육들은 잘 발달되어 있어 보이는 반면에 위쪽은 머슬들의 그런 선명도가 좀 많이 떨어지죠. 비대한 것들이나. 이렇게 되면서 뭐 우측에 어깨 통증이 생겼다라고 하는데 어떠한 통증이 생기는 건 그건 결과고 문제는 아까 보셨던 그런 일자목의 형태가 굉장히 많이 기인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게 지금 이분 앞이 그냥 이렇게 맨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벽이에요. 벽에 팔을 이렇게 손을 딱 지지하고 그대로 올려주는 겁니다. 단순히 엘리베이션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버드 로테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손은 여기다 왜 올리냐? 만약에 손을 안 하고 그냥 이걸 바로 시켜버리면은 이분이 목을 구부리거나 하여튼 목을 움직이거나 몸을 이동시키면서 어버드 로테이션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부목을 너무 많이 과하게 쓰고 등에서 카이포시 커브가 나오지 않으니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발달이 덜 돼 있다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 근육들을 활용해서 스캐퓰라가 충분히 업워드 로테이션 되고 다운워드 로테이션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이 움직임 패턴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잠깐의 재밌는 실험으로 해봤듯이 팔의 무게를 좀 덜어준 거예요. 덜어준 상태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디프레션 되어 있는 스캐퓰라를 엘리베이션 시키겠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어버드 로테이션과 다운로드 로테이션의 움직임을 잘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들을 시킬 때 제가 지금 옆에도 적어놨지만 목이 뭐 굽혀지거나 돌아가거나 아니면 등을 이렇게 후방 이동시키면서 여기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는 허리 근육들이나 등 하부 근육들을 사용하면서 이 움직임 패턴을 만들어낼 수도 있으니까 이런 보상 패턴들을 좀 주의해야 할 필요는 있죠. 자, 요거는 뭐 그 뉴만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샬문 선생님이 다시 정리한 것 같은데 보면은 굽힘, 편, 축돌림, 가쪽 굽힘 다들 아시는 내용이니까 상부 목 부위가 많이 관여하는 거는 축돌림 말고는 없죠. 90도 전체 움직임의 90도에서 그러니까 한 반 정도 나머지는 하부 목 부위들이 훨씬 더 많이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이도 그럴 것이 상부목이랑 아까 정의하면 C1, C2밖에 없고 하부목은 3, 4, 5, 6, 4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즉 이 하부목이라고 하는 cervical 이 필러, 이 기둥 자체의 움직임의 역할이 굉장히 주요한 거죠. 근데 상부목과 함께 잘 조화롭게 움직이면서 여기서도 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목이 이렇게 축돌림으로 좀 돌아가 있다. 이렇게 살짝 어느 한쪽으로 돌아가 있다. 그러면 그 C1, C2 관절에서의 문제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C1, C2 쪽 보면은 시력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축돌림이 좀 심하게 있어 보이는 사람들 혹은 이렇게 레터럴 플렉션이 심해도 같은 쪽으로 축돌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정면을 보고 있으려고 하니까 약간 이게 그냥 이렇게 앞을 보고 있는 것 같지 뭔가 무의식적으로 앉아 있거나 힘을 빼고 있거나 시선을 특별히 컨트롤하지 않으려고 하면 같은 쪽으로 돌아가 있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런 것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돌림, 축돌림과 가쪽 굽힘은 보편적인 상황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일어나고요. 굽힘과 펴면서 축은 당연히 ML축이죠. 그렇죠? 시상면에서 움직여야 하니까 ML축인데 아주 약간의 뭐 예를 들어 굽힘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트랜슬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트랜슬레이션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병진 운동 이렇게 전인되는 느낌. 우리가 목이 3부터 7까지가 완벽히 축돌림을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전에 무료 강좌에서도 이렇게 약간 슬라이딩으로 미끄러지는 거. 그러면서 약간의 전인 앞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뒤로만 돌아가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뒤로 밀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요. 우리 눈에 이런 게 많이 보인다 그러면 그 하부 목 영역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플렉션 익스텐션이나 레터럴 플렉션 같은 걸 할 때 그런 게 많이 보인다 그러면 이쪽 영역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아까 테스트를 해봤듯이 이런 식으로 팔의 무게를 덜어주고 뒤에서 뭐 겨드랑이나 어깨 이런 데 이렇게 쓱 받쳐갖고 이렇게 살짝 올려준 상태에서 목을 움직이는데 이 사람의 목이 훨씬 편해진다. 그럼 편해지고 통증도 좀 사라진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사람의 뭐 어깨 통증의 문제가 이 목의 문제와 연관이 굉장히 깊다. 이것을 바로 또 찾아낼 수 있죠. 아, 뭐 호흡과 연관성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흉곽, 음, 갈비뼈에 갈비뼈와 갈비뼈가 연결되는 요 각도. 그 지금 내 배가 보이지 않지? 갈비뼈 연결되는 요 각도가 있습니다. 네, 코스탈 앵글이라고 하는데 이 각도가 보편적으로 90도 정도를 파요. 근데 이 각도가 너무 좁으면 복부 근육들이 굉장히 이렇게 수축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단 얘기는 이런 앉아 있는 상황에서도 몸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좀 웅크리고 갈비뼈가 립 자체가 아래로 내려오고 약간 조여지겠죠. 그러면 횡격막의 움직임을 좀 방해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서 호흡이 무너지게 되고 그럼 같이 뭐 연관이 지어서 이 목까지 통증이 연관될 수도 있고요. 이 각도가 90도보다 좀 넓어요. 그럼 립이 흔히 소위 말해서 필라테스 선생님들 많이 이렇게 강조해서 보실 텐데 이렇게 붕 떠 있는 립들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횡격막의 기능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복부 근육들이 그 코어의 안정성을 올바르게 잡아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가면 그런 역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너무 그 액세서리의 내용인 것 같아서 뭐 특별히 더 내용을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만약에 함께 점검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이 이렇게 호흡이 많이 좀 좋지 못하신 분이라면 당연히 이 갈비뼈가 만나는 이 각도를 같이 점검해 보시고 머슬이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근육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어도 마찬가지로 이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너무 복부의 그리핑이 심할 수 있어요. 특히 상부 복부 쪽에 그리핑이 굉장히 심하다면은 의심을 좀 해봐야 됩니다. 거기에다 뭐 흡연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거의 네, 빼박이죠. 이건 그림이 좀 화질이 좋아져야 되는데 좀 기다려 볼까요? 됐다. 그림 여기 3-4가 목 굽힘근의 내재근들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이거는 1강에서도 나왔던 거고 이 옆에는 외재근 주로 이제 스케일링 머슬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뭐 대표적으로 롱구스 콜리나 롱구스 캐피리스 뭐 이런 애들 있죠. 렉터스 캐피리스 그러니까 C1, C2 혹은 옥시피탈 C1 옥시피탈과 C1을 연결해 주냐 아니면 옥시피탈부터 뭐 C2, 3, 4까지 바로 척추의 바디에 붙어 있느냐 뭐 이런 정도의 차이로 근육들의 이름이 이렇게 명명된 것이고요. 스케일린 머슬 같은 경우는 왜 근이라고 부르냐 하면 목에서 시작하는 건 맞죠. 근데 바디에 붙어 있진 않죠. 그렇죠? 바디 영역에 직접 붙어 있기보다는 뭐 횡돌기나 조금 옆쪽에 붙어 있어서 갈비뼈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목과 머리 영역에 직접 붙지 않고 이렇게 한 달을 좀 건너서 붙어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약간 보조, 굽힘의 보조, 좀 더 크게 굽혀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 흉쇄유돌근이죠. SCM이라고 불리는 얘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목에는 붙어 있지 않고 목을 지나가죠. 흉골과 쇄골과 마스토이드 프로세스 그러니까 머리 뒤통수 쪽에 붙어 있으니까 목엔 붙어 있지 않지만 얘네들이 수축을 하면 목을 구부리거나 아니면 반대쪽으로 회전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런 이렇게 목의 외재근이라고 불리게 되고 이런 외재근들이 굽힘을 하게 되면 지금 이 보시는 것과 같이 약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슬라이딩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듯한 이 cervical 플렉션이 일어나게 되죠. 여기에서도 친절하게 적어줬지만 시상면의 돌림보다 앞으로 미끄러지는 전이 움직임이 더 많다. 어떤 느낌인지 좀 느껴지시나요? 이걸 흉내를 좀 내보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구부리면은 보이나요? 이렇게 구부리면은 좀 굴리는 느낌인데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거북목이라고 해서 막뭐 사진 찍고 이런 거 다 좋은데 그냥 이 사람의 움직임이나 이런 걸 면밀히 이렇게 살짝 걷는 거나 이런 걸 봤을 때 거북목이 좀 의심이 되는데 하면 목 구부려 보라 그러면 됩니다. 얼마나 쉽고 편합니까? 목 구부려 보라 그러면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극명하게 하부목에서 굽힘이 일어나고 상부에서 신전이 일어나려는 듯하게 이렇게 C7 이렇게 톡 돌출되어 있으면 너무 땡큐죠. 이 사람은 정말 쉽게 거북목이 의심이 굉장히 많이 되는 사람이구나. 바로 해볼 수 있죠. 그리고 다른 추가 테스트들 몇 개 더 할 수도 있고요. 다음에 이제 신전근.
이것도 지난 그 1강에서 했던 내용이니까 뭐 크게 더 이상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통수 뼈에 붙어서 뭐 C1에 가냐, 2에 가냐, 아니면 C1에서 C2에 가냐, 이런 목 뒤통수 영역에 바로 붙어 있는 아이들을 내재근이라고 하고요. 거기에서 조금 더 떨어져 있는, 여기까지도 목의 내재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스플래니어스 같은 경우에 보면 SP에 붙어서 바로 뒤통수에 붙어 있죠. 조금 머슬이 크긴 하지만 내재근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스플래니어스도 뭐 이 목 영역, 경추 영역, 설비시스도 있고 캐페리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존재하고, 지금 뭐 기능 회복 시간이 아니니까 이건 더 이상 크게 설명하진 않을게요. 대신 리베이터 스캐퓰라 같은 경우는 이제 확연히 좀 차이를 아시겠죠. 목에 붙어 있긴 하지만 얘는 스캐퓰라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얘는 외재근이에요.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어찌 보면 롬보이드 이 상부 섬유들도, 능형근의 상부 섬유들도 마찬가지고, 어퍼 트랩, 물론 리가먼텀 누체 항인대 붙어 있고 옥시피털 라인과도 연결이 되어 있긴 하지만 얘도 아니죠. 그렇죠? 쇄골 영역에 붙어 있으니까 얘도 아닙니다. 얘도 외재근입니다. 신전의 외재근 역할을 하는 애들 중에 우리가 항상 약간 뭔가 이 아이들을 맨날 풀어주려고 하고 이 아이들의 과활성화를 찾아내려고 하는 근육 중에 하나가 레베이터 스캐퓰라랑 어퍼 트랩, 그리고 굽힘에서는 약간 흐리지만 다 아시죠? 흉쇄우돌근, 이런 아이들의 문제를 찾으려고 하죠. 그리고 사각근도 숨어 있지만 이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심플해. 그냥 앉아서 목 구부렸다 폈다 해보세요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아,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를 알 수 있고, 아래에 정리해 놓은 걸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부 목과 상부 목이 이렇게 목을 펴주는데 둘의 시간 차이가 극명하게 갈려서 보인다거나 아니면 한쪽 영역만 움직인다거나 이런 언밸런스한 패턴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것 또한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누군가는 하부목이 거의 움직이지 않고 상부목만 이렇게 젖혀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는 상부목이 잘 움직여지지 않고 몸을 이렇게 뒤로 젖힐 수가 있죠. 앞서 예시 들었던 지금 상부목만 젖혀지는 게 이런 패턴이죠. 거북목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패턴들로 움직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죠. 근데 만약에 아까처럼 일자목이 있는 분들은 신전했을 때도 목 전체를 이렇게 신전하려고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고, 몸을 움직이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뒤로 신전 자체가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머리를 뒤로 굴리는 게 아니라 천장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으로 갈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고, 아래쪽 뭐 함께 좀 읽어보시면 같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뭐 나머지는 특별히 없습니다. 거북목도 그 퇴행의 일종이고 흉추후만도 다 퇴행의 일종이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클라이언트들을 지도할 때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는 아이디얼한 그 잣대 기준으로 접근을 해서는 쉽게 해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퇴행성이 있다라는 것도 조금은 우리가 알고 있되 그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너무 이 아이디어라는 기준과 잣대를 나이에 맞게, 나이에 맞지 않게 이렇게 기준을 삼게 되면은 오히려 좀 효과를 많이 못 볼 수가 있어요. 그 어깨뼈의 과도한 내림이 흉추 후만이 심하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케이스는 어깨뼈가 과도하게 올라가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크게 맹신을 하지 마시고 대체적으로 좀 내려가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있다, 흉추 후만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너무 크게 이건 맹신하지 마십시오. 자, 지금부터는 뭐 이렇게 테스트들을 조금씩 더 볼 텐데요. 거북목과 이제 일자목의 차이를 좀 아시겠나요? 괜찮습니까? 이해 잘 됩니까?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괜찮나요? 안 졸린가요? 그러면 바로 가시죠. 네. 이제 좀 더 심플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것들, 혹은 운동 상황에서 같이 볼 수 있는 거. 특별히 뭔가 뭐 테스트입니다 막 이렇게 하지 않고도 아까 보셨던 굽힘, 편, 뭐 앉은 자세에서 할 수도 있고 선 자세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누운 자세에서 올라오거나 이렇게 뭐 컬업이나 뭐 양다 컬업 테스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심플한 거 있잖아요. 윗몸 일으키기 시켜보면 알죠. 이렇게 올라오면 지금 목 영역에서 상부경추에 벌써 익스텐션이 되어버렸죠. 하부경추는 굴곡이 되었지만 상부경추는 익스텐션이 되면서 올라오지 못하고 턱이 들리는 이러한 자세. 그리고 이 쿼드러펫 네발기기 자세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목이 이렇게 앞으로 툭 떨어진 거북목과 똑같은 양상, 그리고 여기에서 어깨가 이렇게 으쓱 되는 경향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포지션, 네발기기, 만약에 푸시업을 하려고 엎드린 자세라고 하면 이건 더 심해지겠죠. 이거보다 조금 더 낮은 단계에 그냥 손을 이렇게 두거나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두거나 해서 이마만 살짝 떼보는 거예요. 그때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벌써 보면 어퍼 트랩 쪽에 이 힘줄인 것 같은데, 어퍼 트랩이 벌써 바짝 쓰죠.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힘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함께 관찰할 수 있죠. 이 포지션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거북목 사실 트레이닝하는 근육들 뻔하잖아요. 어깨 트레이닝하는 근육들 뻔하고 어떤 포지션에서 합니까? 다 이런 포지션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이런 포지션이죠. 근데 이런 포지션에서 아까 강조했던 엑시얼 스켈레톤인 서비컬이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데 여기서 스케이뷸라를 어떻게 붙입니까? 그렇잖아요. 이강 가면은 여기 이런 포지션에서 어떻게 이 스케이뷸라를 붙이고 어떻게 운동시키는지가 나오는데, 이게 안 되면 그걸 엄청 열심히 해도 크게 효과를 보기 힘들죠. 다음은 이렇게 후방 락킹이라는 자세인데, 여기서 이렇게 지금 내려가려고 할 때 고개가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신전이 돼요. 고개는 그냥 중립 커브를 유지하고 가만히 그대로 내려가주면 되는데, 여기서 고개가 이렇게 들리는 거죠. 여기부터 이제 자료가 날라가가지고 제가 영상을 따로 담았습니다. 아주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것도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불안한데, 일단 한번 보시죠. 네. 영상 보이시죠? 체린쌤인데 되게 멈추네 또. 이렇게 머리가 뒤로 이동하거나, 네. 머리가 뒤로 이동하거나 뭐 아래로 숙여지거나 하지 않고 그냥 뉴트럴을 잘 유지한 채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조금 약간 버벅버벅거리나요? 네. 우선 줌을 조절 못해요. 잠시만요. 안 되는데 큰일 났네. 네, 우선 계속 진행할게요.
다음은 누운 자세에서 팔을 들어 올리는 겁니다. 양팔을 들어 올리는데 A가 양팔이 더 많이 이제 플렉션이 되었으니까 조금 더 거북목에서 좀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둘을 비교했을 때. 근데 보시면 이 사진에서는 잘 나오지 않겠지만 목 주변이 안 좋으면 당연히 어깨 주변의 근육들도 좋지 못할 테고, 그러다 보면 팔을 올릴 때 특정 각도 이상에서는 허리를 쓰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광배근이 굉장히 과하게 작용하거든요. 광배근이 과하게 작용하는데 이것을 뭐 복부 근육들이나 코어 근육들이 상쇄시켜줄 능력과 힘이 좀 부족하다면 이 굉장히 팔을 더 올리기가 힘들어져요. 순수하게 스캐퓰라 주변의 근육의 힘만으로. 왜냐면 목도 못 견디거든요. 기둥이 무너지고 있는 판에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그러니까 허리를 젖히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B에서는 교정을 했다라는 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허리 쪽의 커브를 교정했다라는 겁니다. 서 있는 자세에서 봤을 때 스캐퓰라는 더 어버드 로테이션 돼서 플렉션을 했을 때 최대한 어버드 로테이션을 해서요. 이쪽에 제 인페리얼 앵글이 위치하겠죠. 이 인페리얼 앵글과 귀가 옆에서 봤을 때 평행한 라인에 있어야 돼요. 그 각도를 보통 기준으로 봅니다. 여기서 이걸 뭘 각도를 어떻게 잴 거예요, 현장에서. 이렇게 맨살을 보여주는 사람도 흔치도 않은데. 그래서 보통 할 때는 인페리얼 앵글과 귀 라인을 같이 맞춰봅니다. 그럼 대략 옆에서 보면 팔은 거의 귀보다 살짝 더 뒤로 뻗어 있는 정도를 좀 더 아이디얼한 자세라고 이제 보게 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허리, 요골반부에 움직임이 없어야 됩니다. 팔만 잘 들어 올려줘야 되고, 특별히 어딘가 크게 힘이 많이 들어가도 좋지 못한 거죠. 자, 다음. 지금 계속해서 좀 보고 그래. 계속해서 거북목과 일자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북목이나 일자목을 가지고 있으면서 같이 돌림의 결함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현상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딱딱 떨어지면 너무 좋겠는데, 그러니까 즉 시상면에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보시면 약간 이분 기준으로 우측 횡회전을 하면서 약간 우측으로 레터럴 플렉션 되어 있죠. 즉 고개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약간 아래로 내려오게 되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서는 흔히 책에서는 이렇게 좀 명명해서 나오기가 넥 로테이터들과 사각근에 좀 문제가 있어, 과활성화가 있을 때 같은 쪽에 이런 문제를 보이고, 반대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렸을 때 약간 이분은 약간 위로 젖히죠. 이랬을 때는 SCM, 로테이터들 마찬가지고 SCM의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상부 경추가 또 이렇게 신전이 되니까 그 모양 때문에 SCM이 그걸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스터드 프로세스가 이렇게 앞으로 잡아당겨지면서 이렇게 거북목을 만들어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보고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굉장히 단편적인 예고요. 그래서 가지고 왔죠. 실제로 우리 저기 모델님이고, 우선 내용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거 또 버벅거릴까 봐 굉장히 두렵네. 네. 우선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것들을 샤먼 선생님이 정리하기를 목뼈 편 증후군, 목뼈 편 증후군이 거북목, 그리고 목뼈 굽힘 증후군이 이제 일자목, 거기에 돌림 증후군이 같이 보통 포함되어 있어서 각각 돌림 증후군들을 포함시켜 놨어요. 총 4가지 정도 증후군으로 나뉘는 거죠. 목뼈에 이 돌림 증후군이 같이 있을 때 양쪽 어깨 높이의 차이를 일단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뒤에 케이스에서 더 자세히 보여드리고, 이런 경우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력 차이도 굉장히 크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돌림 자세, 뭐 한쪽 팔의 과한 사용,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한쪽 팔의 과한 사용이나 지속적인 돌림 자세를 체킹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단에 있는 내용인데요.
SP 경추 극돌기에 손으로 이렇게 팔페이션을 해놓고요. 어느 팔이건 뭐 오른팔이건 이렇게 들어보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하면 잘 안 돼요. SP를 정확하게 잡기도 내가 하면 좀 힘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걸 같이 느끼기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SP가 올리는 쪽으로 같이 움직인다 그러면 이쪽 어깨 쪽의 움직임이 좋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여기 목 주변에 붙어 있는, 즉 아까 말씀드렸던 리베이터 스캐퓰라라든지 어퍼 트랩이라든지 이런 아이들까지 같이 끌어다 쓰면서 이 팔을 들어 올려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순수한 어버드 로테이터들 이런 힘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주변에 목을 오히려 딱 안정적으로 만들어 줘야 하는 아이들에까지도 영향을 끼치면서 외제근들을 같이 쓰면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자꾸 왔다 갔다 해서 더 그런 것 같은데.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케이스를 쭉 볼 건데, 여기부터는 PPT가 좀 살아 있어가지고 PPT로 옮겨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여기까지 그냥 바로 설명드릴게요. 일단 우리 이 모델분이 이렇게 횡회전하는 걸 보여주실 텐데 한쪽이 좀 이상할 거예요. 그리고 비포 애프터입니다. 사실 애프터라고 하기도 모호한 게, 이날 뭐 당연히 이거를 거의 오자마자 하고, 애프터는 그냥 와서 운동 영상들도 찍어야 되니까 운동 영상 빨리 찍고, 제가 촬영 되게 대충,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대충은 아니지만 열심히 계획해서 찍지만 NG는 없습니다. NG를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100개를 넘게 찍어야 되는데 그런 없습니다. 핸드폰으로 또 찍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늦어도 2시간이면 끝내려고 해서. 근데 이번엔 거의 2번 촬영해서 3시간을 찍었는데 무튼 그래서 이게 후입니다. 그리고 이 마사지는 한번 했어요. 마사지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마사지를 했는데, 마사지 하는 영상도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근데 그 전에 원리를 먼저 보시죠. 목을 돌려주는 근육들이 어디 있겠어요? 이 옆에 있겠죠, 대체적으로. 그 옆면에서 보면 여기가 뭐겠습니까? 이거 뭐겠어요? 제 커서 보이죠? 여기 상부 승모근이지 않습니까? 여기 뭐 친절하게 SCM이라고 안 해줘도 우리 이 정도는 다 알고, 이제 너무 기본적이라. 여기는 스플레니어스, 뭐 이 두판상근 쪽이겠네요. 그리고 이 아래 리베이터 스캐퓰라, 여기 이렇게 세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 게 사각근. 여기 따라서 여기 풀어주고, SCM 결 따라서 SCM 결 풀어주고, 안에 넣어서 여기부터 슬슬슬슬슬 풀어주는 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뭐 잡아놓고 목을 같이 로테이션 시키거나 뭐 살짝 익스텐션 플렉션을 같이 시켜주면 훨씬 더 좋죠. 이건 이제 손의 느낌과 스킬로 하는 건데, 이런 근육들을 이제 풀어주는 겁니다. 손으로 했을 때도 그래서 마스토이드 프로세스 쪽부터 먼저 들어가면 훨씬 좋죠. 마스토이드 프로세스에 굉장히 작은 로테이터들도 붙어 있고, 뭐 익스텐서들도 붙어 있는데, 익스텐서들은 내재근들은 보통 많이 필요로 하니까 마스토이드 프로세스부터 풀어주고, 그리고 이 쇄골 라인도 보시면 사각근은 립에 붙어 있고, 립, 흉골 쪽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 굉장히 또 많죠. 그럼 위쪽 쇄골 라인도 같이 풀어주고, 벌써 오리지널 인서션 풀었죠. 그 다음에 이제 머슬 벨리들 잡아서 가볍게 이제 마사지를 해주는 겁니다. 대고 말고 그냥 막 주무르는 게 아니라 이것도 기능해부학을 잘 알고 있으면 훨씬 효과적으로 풀 수 있죠. 그리고 매번 똑같은 것들 반복하다 보면 진짜 스킬이 쌓이고, 훨씬 더 뭔가 나도 내 이런 스킬들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막 주무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영상을 보여드릴게요.